낡은 찻잔 2개가 텔레비전 옆 작은 탁자 위에 놓여 있었다. 하나는 왕젠고의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5년 전 세상을 떠난 아내의 것이었다. 매일 아침 그는 2잔의 뜨거운 차를 따랐다. 아내의 잔에서는 김만 모락모락 피어오를 뿐 온기는 금세 식어갔다. 정년 퇴임한 역사교사 왕젠고에게 남은 것은 회색빛으로 바랜 아파트와 기억, 그리고 사무치는 외로움뿐이었다. 청두의 오래된 단위 아파트는 시간이 멈춘 듯 고요했고 창밖으로는 빠르게 변화하는 도시의 소음만이 아득하게 들려왔다. 아버지, 이것 좀 보세요. 요즘엔 다 이걸로 장도 보고 병원 예약도 한대요. 딸 왕팡이 최신형 스마트폰을 내밀었다. 30 후반의 딸은 늘 바빴다. 일과 육아에 치여 아버지에게 자주 들르지 못하는 미안함이 그녀의 얼굴에 스쳐 지나갔다. 왕젠고는 돋보기를 고쳤으며 작은 화면을 들여다보았다. 복잡한 아이콘들이 눈앞에서 어지럽게 춤췄다. 평생 분필만 잡던 손으로 딱딱한 유리 화면을 누르는 것은 영 어색했다. 나는 이런 거 필요 없다. 전화나 되면 됐지. 자존심이 상한 그가 퉁명스럽게 말했다. 하지만 혼자 남겨진 밤이면 딸이 남기고 간 스마트폰의 차가운 빛이 유일한 위안처럼 느껴질 때도 있었다. 그는 딸이 가입해준 은빛 날개 시니어 동호회 위친 단체방에 어색하게 첫인사를 남겼다. 안녕하세요. 왕젠고라고 합니다. 퇴직 교사입니다. 반응은 썰렁했다. 대부분은 이모티콘 몇 개를 보내거나 건강정보 링크를 공유하는 게 전부였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짧은 일상글. 오늘 날씨가 참 좋군요. 창밖에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물들었습니다. 유독 다정한 댓글이 달렸다. 프로필 사진 속 여성은 40대 초반쯤 되어 보였고 지적이고 세련된 분위기를 풍겼다. 이름은 천메이링. 선생님 그래서 깊은 연륜과 따뜻함이 느껴지네요. 저도 은행나무를 참 좋아하는데요. 왕젠고의 메마른 가슴에 작은 파문이 일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개인 메시지를 보냈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답장은 금방 왔다. 별 말씀을요. 선생님 같은 분과 이야기 나눌 수 있어 영광입니다. 그렇게 그들의 대화는 시작되었다. 천메이링은 자신을 싱가포르에서 사업을 하는 성공한 화교라고 소개했다. 그녀는 왕젠고의 학식과 인품을 칭찬했고 그의 외로움에 깊이 공감해 주었다. 그녀의 메시지는 언제나 따뜻하고 예의 발랐으며 때로는 유머러스했다. 왕젠고는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와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누는 설렘을 느꼈다. 화면 속 그녀의 웃는 얼굴 사진을 보며 그는 아내와 사별한 후 처음으로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다. 천메이링과의 대화는 왕젠고의 잿빛 일상의 한 줄기 빛이 되었다. 그는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위칩 메시지를 확인했고 그녀의 답장을 기다리는 동안에는 젊은 시절 연애 편지를 기다리던 소년처럼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녀는 싱가포르의 화려한 야경 사진을 보내주기도 하고 자신이 운영한다는 무역회사의 근사한 사무실 사진을 보여주기도 했다. 왕젠고는 그녀가 들려주는 먼 나라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자신이 여전히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젠고 씨는 정말 지혜로우신 분 같아요. 제 고민을 이렇게 잘 들어주시는 분은 처음이에요. 어느 날 밤 천메이링이 보내온 메시지였다. 왕젠고는 쑥스러우면서도 기분이 좋았다. 그는 평생 누군가를 가르치고 이끌어왔지만 정작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거나 위로받을 기회는 많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그런 마음을 정확히 꿰뚫어보는 듯했다. 그녀는 자신의 외로움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성공을 위해 앞만 보고 달려왔지만 문득 돌아보면 곁에 아무도 없다는 공허함, 타국에서의 외로움. 왕젠고는 그녀의 말에 깊이 공감했다. 그는 그녀의 성공 뒤에 숨겨진 그늘을 보았고 그것이 마치 자신의 모습인 양 느껴졌다. 둘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존재가 되어갔다. 젠고 씨,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부탁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어느 날 천메이링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왕젠고는 긴장하며 화면을 응시했다. 사실 중국에 계신 어머니께서 갑자기 편찮으셔서 병원비가 좀 급하게 필요하게 됐어요. 제가 지금 바로 송금해드리고 싶은데 싱가포르에서 중국 계좌로 보내는 게 절차가 복잡해서 시간이 좀 걸리네요. 혹시 젠고 씨가 괜찮으시다면 2,000위안 정도만 잠시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다음 주에 바로 갚아드릴게요.
왕젠고는 잠시 망설였다. 생면부지의 사람에게, 그것도 온라인으로 만난 사람에게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은 분명히 이상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에는 그녀의 다정한 목소리와 눈물 짓는 이모티콘이 떠올랐다. 효심 깊은 그녀가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그는 평생 남에게 아쉬운 소리를 해본 적이 없었지만 그녀의 어려움을 외면할 수는 없었다. 알겠습니다. 계좌번호를 알려주세요. 그는 떨리는 손으로 근처 은행 ATM 기기 앞에 섰다. 익숙하지 않은 화면을 몇 번이나 잘못 누른 끝에 겨우 송금을 마쳤다. 가슴 한 구석이 불안했지만 동시에 사랑하는 사람을 도왔다는 뿌듯함이 밀려왔다. 첫 메일링은 곧바로 감사하다는 메시지와 함께 우는 이모티콘을 보내왔다. 젠고 씨는 제 은인이에요.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을게요. 그 후로도 비슷한 요구는 몇 차례 더 있었다. 갑작스러운 통관 문제로 세금이 필요하다거나 직원 월급 지급일이 다가왔는데 현금 흐름이 잠시 막혔다는 시기였다. 금액은 조금씩 커졌지만 왕젠고는 번번이 그녀의 간절한 부탁과 미래에 대한 약속. 곧 중국으로 돌아가 젠고 씨와 함께 살고 싶어요. 에 넘어가 돈을 보내주었다. 그는 자신의 퇴직금이 조금씩 줄어드는 것을 애써 외면했다. 왕젠고의 변화는 딸 왕팡의 눈에 띄지 않을 수 없었다. 아버지는 부쩍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늘었고 혼자 웃거나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가끔은 왕팡에게 용돈을 조금 더 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다. 왕팡은 걱정스러운 마음에 아버지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버지, 요즘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핸드폰만 보고 계시네요. 왕젠고는 당황하며 얼버무렸다. 아니다, 그냥 동호회 사람들이랑 이야기 좀 하느라. 하지만 왕팡은 아버지의 어색한 표정을 놓치지 않았다. 어느 날 저녁, 아버지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녀는 아버지의 스마트폰 위챗을 몰래 훔쳐보았다. 첫 메이링이라는 낯선 이름과의 대화가 빼곡했다. 다정한 메시지들 사이로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과 송금 내역이 보였다. 왕팡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녀는 재빨리 첫 메이링의 프로필 사진을 인터넷에서 이미지 검색해 보았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그 사진은 싱가포르의 유명 블로거가 몇 년 전 자신의 SNS에 올렸던 사진이었다. 왕팡은 떨리는 마음으로 아버지에게 사실을 알렸다. 아버지, 이 여자 사기꾼이에요. 사진도 도용한 거고 아버지 돈 뜯어내려는 거예요. 왕젠고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었다. 그는 버럭 소리를 질렀다. 내가 뭘 안다고 함부로 말하니 메이링 씨는 그런 사람 아니야. 내 눈에는 성공한 사람이 다 사기꾼으로 보이느냐. 아버지,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인터넷에 이런 사기 수법이 얼마나 많은데요. 아버지처럼 외로운 노인들만 노린다고요. 시끄럽다. 내 인생에 감너라 배너라 하지 마라. 네 어미가 살아있었어도 너처럼 말하진 않았을 거다. 아버지의 완강한 태도에 왕팡은 할 말을 잃었다. 평생 존경했던 아버지가 어쩌다 저렇게 어리석은 판단을 하게 된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효심으로 시작된 걱정은 답답함과 분노로 변해갔다. 아버지와의 대화는 단절되었고 집안에는 냉랭한 기운만 감돌았다. 왕젠고는 딸의 말을 순수한 감정에 대한 질투 혹은 세상 물정 모르는 잔소리로 치부해버렸다. 그는 첫 메이링에게 더욱 의지했고 그녀만이 자신을 이해해주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굳게 믿었다. 박지훈, 아니 첫 메이링은 왕젠고가 딸과의 관계까지 멀어지면서 자신에게 완전히 빠졌다고 확신했다. 이제 마지막 한탕을 할 때가 되었다. 그는 왕젠고의 남은 노후 자금을 노리고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다. 젠고 씨, 드디어 제 오랜 꿈을 이룰 기회가 왔어요. 그녀의 메시지는 어느 때보다 흥분되어 있었다. 싱가포르 정부에서 지원하는 친환경 에너지 사업에 투자할 기회가 생겼는데 이게 정말 대박이에요. 원금 보장은 물론이고 1년 안에 최소 3배 수익이 확실해요. 제가 가진 모든 걸 걸었어요. 젠고 씨도 저와 함께 이 기회를 잡으셨으면 해요. 이걸로 큰돈 벌어서 우리 함께 청두에 예쁜 집 짓고 행복하게 살아요. 그녀는 위조된 사업 계획서와 가짜 투자 계약서까지 보내왔다. 왕젠고는 눈앞이 아찔했다. 3배 수익. 그녀와 함께 살 집.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그에게는 너무나 달콤한 유혹이었다. 하지만 제가 가진 돈은 얼마 없는데. 젠고 씨, 걱정 마세요. 제가 알아봤는데 젠고 씨가 사시는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실 수 있더라고요. 그걸로 투자하시면 돼요.
우리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꼭 성공시켜서 젠거 씨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아내와의 추억이 깃든 집. 왕젠거는 망설였다. 하지만 천메이링의 간절한 목소리와 눈앞에 아른거리는 행복한 미래의 환상이 그의 이성을 마비시켰다. 그는 결국 집 문서에 도장을 찍기로 결심했다. 은행 안은 에어컨 바람에도 불구하고 왕젠거의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흘렀다. 손에 쥔 집 문서가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다. 창구 직원은 젊고 친절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미묘한 의심이 서려 있는 듯했다. 선생님, 정말 이 큰 금액을 개인에게 송금하시는 건가요? 투자 목적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투자이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왕젠거는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다. 그게 싱가포르에 있는 친척 사업에 투자하는 거라오. 그는 창구 직원의 시선을 피하며 천메이링이 알려준 계좌번호를 내밀었다. 직원은 잠시 망설이는 듯하더니 컴퓨터 자판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왕젠거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조금만 더 하면 메이링 씨와 함께. 바로 그때였다. 아버지, 안 돼요! 은행 문을 박차고 들어선 것은 헐레벌떡 뛰어온 딸 왕팡이었다. 그녀는 아버지가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미친 듯이 달려온 참이었다. 왕팡은 아버지의 팔을 붙잡고 애원했다. 아버지, 제발 이러지 마세요. 이건 사기예요. 그 여자한테 돈 보내면 안 돼요. 이거 놔라. 네가 뭘 안다고. 왕젠거는 딸의 손을 뿌리치려 했다. 은행 안에 있던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그들에게 쏠렸다. 창구 직원도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했다. 아버지, 제가 다 알아봤어요. 그 여자 신분, 사업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제발 제 말 좀 믿으세요. 왕팡은 울먹이며 아버지에게 매달렸다. 왕젠거는 혼란스러웠다. 딸의 절박한 외침과 눈물이 그의 마음을 흔들었다. 하지만 동시에 천메이링의 다정한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젠거 씨만이 제 희망이에요. 그는 누구를 믿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 순간 그의 스마트폰에서 위챗 메시지 알림음이 울렸다. 반사적으로 화면을 확인한 왕젠거의 눈이 커졌다. 발신자는 분명 천메이링이었지만 내용은 전혀 예상 밖의 것이었다. 이번에도 입금 안 하면 당신 신상 인터넷에 다 뿌릴 줄 알아. 전에 보낸 당신 마누라 사진 아직 가지고 있거든? 내일까지 처리해. 메시지는 다른 사람에게 보내려던 협박성 내용인 듯했다. 아마도 박지훈이 실수로 그에게 잘못 보낸 것이리라. 왕젠거는 숨을 쉴 수가 없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는 느낌이었다. 화면 속의 차갑고 거친 말투는 그가 알던 다정하고 교양 있던 천메이링의 것이 아니었다.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 딸의 말이 맞았다. 그는 철저히 속았던 것이다. 왕젠거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다리가 후들거리고 눈앞이 캄캄했다. 은행 안의 소음, 딸의 울음소리, 창구 직원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멀게만 느껴졌다. 그의 머릿속은 오직 한 가지 생각으로 가득 찼다. 속았다. 지난 몇 달간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설렘, 기대, 불안, 희망, 그 모든 감정이 한순간에 제가 되어버렸다. 천메이링, 아니 박지훈이라는 이름 모를 젊은이에게 그는 자신의 외로움과 노후 자금, 그리고 마지막 남은 자존심까지 송두리째 빼앗겼던 것이다. 아내와의 추억이 담긴 집마저 잃을 뻔했다는 사실에 그는 몸서리를 쳤다. 왕팡은 말없이 아버지의 등을 토닥였다. 그녀는 더 이상 아버지를 책망하지 않았다. 아버지의 참담한 표정 앞에서 모든 원망은 눈 녹듯 사라졌다. 지금 아버지에게 필요한 것은 비난이 아니라 위로와 지지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부녀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다. 왕젠거는 창밖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청두의 익숙한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평생을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했는데 어쩌다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을까. 자신의 어리석음과 외로움이 부끄러웠고 동시에 자신을 이렇게 만든 사기꾼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날 밤 왕젠거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텔레비전 옆 탁자 위에 찻잔 2개가 그의 눈에 들어왔다. 그는 아내의 찻잔을 가만히 어루만졌다. 여보, 미안하오. 내가 너무 어리석었소.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평생 흘린 눈물보다 더 많은 눈물을 흘린 밤이었다. 다음 날 아침, 왕팡은 조용히 아버지의 방문을 두드렸다. 그녀는 밤새 끓인 따뜻한 죽과 아버지가 좋아하는 차를 들고 왔다. 아버지, 제가 너무 심했어요. 아버지 마음도 모르고 죄송해요. 왕젠거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딸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걱정과 미안함이 가득했다. 그는 힘없이 웃으며 말했다. 아니다, 팡팡아. 내 덕분에 내가 더 큰 실수를 막을 수 있었다. 내가 어리석었다. 오랜만에 부녀는 마주 앉아 속 깊은 대화를 나누었다. 왕젠고는 자신의 외로움과 천메이링에게 빠져들었던 과정, 그리고 딸의 경고를 무시했던 자신의 완고함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왕팡은 아버지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며 그의 아픔에 공감했다. 세대 차이와 소통 부재로 인해 쌓였던 오해의 벽이 허물어지는 순간이었다. 왕젠고는 큰 충격에서 쉽게 헤어나오지 못했다. 경제적인 손실도 컸지만 그보다 더 큰 상처는 인간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다는 것이었다. 그는 한동안 집 밖으로 나가지 않고 집거했다.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두려웠고 자신의 어리석음이 세상에 알려질까봐 겁이 났다. 스마트폰은 서랍 깊숙이 넣어두고 쳐다보지도 않았다. 위챗 알림음만 울려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왕팡은 그런 아버지를 묵묵히 지켜보며 곁을 지켰다. 그녀는 아버지를 다그치거나 섣부른 위로를 건네지 않았다. 대신 주말마다 손주들을 데리고 와 집안에 활기를 불어넣으려 애썼다.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는 왕젠고의 굳게 닫힌 마음에 작은 균열을 내기 시작했다. 어느 날 왕팡은 지역신문 한 귀퉁이에 실린 작은 기사를 아버지에게 보여주었다. 로맨스 스캠 피해 예방을 위한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는 내용이었다. 아버지, 이런 건 어떠세요? 왕젠고는 고개를 저었다. 내가 무슨 자격으로 나 같은 멍청이가 누굴 가르친단 말이냐? 아니에요, 아버지. 아버지의 경험이야말로 다른 사람들에게 가장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아버지가 겪으신 아픔을 다른 사람들은 겪지 않도록 도와주실 수 있잖아요. 딸의 말에 왕젠고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자신의 실패와 수치심 속에 숨어 지내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어쩌면 자신의 아픈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교훈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는 아내의 찻잔을 바라보았다. 만약 아내가 살아있었다면 분명 그가 다시 일어서기를 응원했을 것이다. 며칠 후 왕젠고는 떨리는 마음으로 지역 노인 복종신을 찾았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담담하게 이야기하며 자원봉사를 신청했다. 복지관 담당자는 그의 용기에 감탄하며 따뜻하게 맞아주었다. 처음 강단에 서던 날 왕젠고의 목소리는 떨렸고 얼굴은 굳어 있었다. 하지만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놓기 시작하자 청중석에 앉아있던 노인들의 눈빛이 달라지는 것을 느꼈다. 공감과 안타까움 그리고 감사의 눈빛이었다. 강의가 끝나자 한 할머니가 다가와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얼마 전에 비슷한 연락을 받았었는데 선생님 말씀 듣고 정신이 번쩍 드네요. 그 순간 왕젠고는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다. 자신의 상처가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은 그에게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아주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실패에 얽매이지 않았다. 대신 그는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다른 이들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일에 열정을 쏟기 시작했다. 왕젠고의 삶은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다. 그는 매주 복지관에서 로맨스 스캠 예방 교육을 진행했다. 처음에는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여전히 부끄럽고 힘들었지만 강의를 거듭할수록 그는 더 담담하고 자신감 있게 자신의 경험을 나눌 수 있게 되었다. 그의 진솔한 이야기는 많은 노인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 주었고 실제 피해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복지관에서 만난 다른 자원봉사자들, 강의를 들으러 오는 노인들과 교류하며 그는 새로운 관계들을 만들어 나갔다. 함께 차를 마시고 마장을 두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는 잊고 있었던 삶의 소소한 즐거움들을 다시 발견했다. 그의 얼굴에는 그늘 대신 따뜻한 미소가 번지는 날이 많아졌다. 왕팡과의 관계도 눈에 띄게 좋아졌다. 왕팡은 아버지가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고 활력을 되찾은 모습에 진심으로 기뻐했다. 그녀는 예전보다 더 자주 아버지를 찾아왔고 아버지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었다. 때로는 아버지의 강의 자료 만드는 것을 돕기도 하고 함께 복지관 행사에 참여하기도 했다. 부녀는 서로에게 더 솔직해졌고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오후 왕젠고는 복지관 앞들 벤치에 앉아 따스한 햇살을 즐기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얼마 전 강의에서 만난 장 선생이 앉아 있었다.
장 선생 역시 비슷한 사기를 당할 뻔했던 경험이 있었다. 왕 선생님 덕분에 제가 큰일 날 뻔한 걸 막았습니다. 그때 선생님 강의를 안 들었더라면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장 선생이 진심으로 감사함을 표했다. 왕쟁권은 온화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저야말로 제 경험이 도움이 되었다니 다행입니다. 우리 같은 노인들이 서로 의지하고 정보를 나눠야 이런 사기를 막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그의 주머니 속 스마트폰에서 알림음이 울렸다. 예전 같았으면 가슴이 철렁했겠지만 이제 그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스마트폰을 꺼내 화면을 확인했다. 딸 왕팡이 보낸 손주의 귀여운 동영상이었다. 그는 소리내어 웃으며 동영상을 재생했다. 아이의 웃음소리가 봄 햇살처럼 따스하게 퍼져나갔다. 그는 더 이상 서랍 깊숙이 스마트폰을 숨겨두지 않았다. 그것은 여전히 사기꾼들의 접근 통로가 될 수도 있었지만 동시에 사랑하는 가족과 세상과 연결되는 소중한 창이기도 했다. 그는 이제 두려움 대신 신중함으로, 외로움 대신 충만함으로 세상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텔레비전 옆 탁자 위의 찻잔은 여전히 2개였다. 하지만 이제 아내의 찻잔은 더 이상 슬픔과 상실의 상징이 아니었다. 그것은 소중한 추억이자 그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이유를 되새기게 하는 존재였다. 그는 잔에 담긴 식어버린 차 대신 자신의 마음속에 피어나는 새로운 온기를 느꼈다. 디지털 황혼의 그림자는 길었지만 그 끝에는 분명 새로운 새벽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집으로 향했다. 그의 발걸음은 예전보다 훨씬 가볍고 단단해 보였다. 왕쟁거의 자원봉사 활동은 지역사회에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다. 지역 신문사 기자가 그의 이야기를 듣고 인터뷰를 요청해왔다. 그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더 많은 사람들에게 로맨스 스캠의 위험성을 알리고 피해를 막기 위해 용기를 내기로 했다. 기사가 나간 후 그는 예상치 못한 연락들을 받았다. 비슷한 피해를 입었던 다른 노인들의 전화, 자녀들이 부모님 걱정에 상담을 요청하는 전화, 심지어는 그의 용기에 감동받았다며 응원을 보내는 젊은이들의 메시지까지. 그는 자신의 이야기가 단지 개인적인 경험을 넘어 사회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고 동시에 큰 책임감을 느꼈다. 그는 단순히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을 넘어 로맨스 스캠의 최신 수법, 예방 방법, 피해 시 대처 요령 등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했다. 인터넷을 검색하고 관련 서적을 읽고 경찰청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찾아보며 그는 스스로 로맨스 스캠 전문가가 되어갔다. 그의 강의는 점점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변해갔다. 어느 날 강의가 끝난 후 한 젊은 여성이 그에게 다가왔다. 그녀는 자신을 박지훈, 아니 천메이링에게 사기를 당할 뻔했던 또 다른 피해자의 딸이라고 소개했다. 선생님 덕분에 저희 아버지가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어요. 선생님 기사를 보고 아버지께 말씀드렸더니 그제야 자신도 비슷한 연락을 받고 있었다고 털어놓으시더라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왕젠거의 손을 잡았다. 왕젠거는 그녀의 손을 마주잡으며 따뜻하게 말했다. 아버님께서 용기를 내주셔서 다행입니다. 혼자 힘들어하지 마시고 꼭 아버님 곁을 지켜드리세요. 그는 박지훈이 여전히 어딘가에서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졌다. 그는 경찰에 자신이 아는 정보를 모두 제공했지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는 사기단을 검거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위험을 알리고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돕는 것뿐이었다. 그는 복지관 동료들과 함께 로맨스 스캠 피해자 지원 모임을 만들기로 했다. 피해자들이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위로하며 심리적인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법률적인 도움이나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모임이었다. 모임 준비는 쉽지 않았지만 왕젠거는 지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고통스러웠던 경험이 다른 이들에게는 희망의 씨앗이 되기를 간절히 바랐다. 시간이 흘러 가을이 다시 찾아왔다. 왕젠거의 아파트 창밖 은행나무는 작년처럼 노랗게 물들었지만 그의 마음은 더 이상 잿빛이 아니었다. 그는 여전히 매일 아침 2개의 찻잔에 차를 따랐지만 이제 아내의 빈자리를 슬퍼하기보다는 그녀와의 아름다웠던 추억을 떠올리며 미소 지을 수 있게 되었다. 그가 만든 로맨스 스캠 피해자 지원 모임 희망의 등불은
조금씩 자리를 잡아갔다. 처음에는 서너 명으로 시작했지만 입소문이 나면서 비슷한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그들은 함께 울고 웃으며 서로에게 큰 힘이 되어주었다. 왕젠고는 모임에서 가장 연장자이자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회원들에게 따뜻한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왕팡은 이제 아버지의 가장 든든한 지원군이었다. 그녀는 주말마다 모임에 나와 일손을 돕고 회원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때로는 자신의 직장 동료나 친구들에게 모금을 하여 모임 운영을 돕기도 했다. 아버지가 사기 피해의 아픔을 딛고 다른 사람들을 돕는 모습은 그녀에게 큰 감동과 존경심을 느끼게 했다. 그녀는 아버지가 그 어느 때보다 자랑스러웠다. 어느 주말 오후 희망의 등불 모임에서는 작은 발표회가 열렸다. 회원들이 자신의 경험을 극복하고 변화된 삶에 대해 이야기하는 자리였다. 왕젠 커크는 마지막 순서로 단상에 섰다. 저는 한때 어리석은 선택으로 모든 것을 잃을 뻔했습니다. 깊은 외로움과 사람에 대한 그리움이 제 눈을 멀게 했지요. 하지만 저는 그 실패를 통해 더 소중한 것을 얻었습니다. 바로 제 곁을 지켜준 가족의 사랑, 그리고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극복하는 이웃들의 연대입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객석에 앉아있는 왕팡과 눈을 맞추었다. 딸의 눈에는 자랑스러움과 사랑이 가득했다. 로맨스 스캠은 단순히 돈을 빼앗는 범죄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의 마음과 영혼을 파괴하는 잔인한 행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서로에게 손을 내밀고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일 때 우리는 어떤 어둠 속에서도 희망의 등불을 밝힐 수 있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말에 객석에선 뜨거운 박수가 터져나왔다. 왕젠고는 가슴 깊이 차오르는 뭉클함을 느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는 상처를 딛고 일어선 생존자였고 다른 이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사람이었다. 발표회가 끝나고 그는 왕팡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다. 저녁 식탁에는 따뜻한 음식과 함께 웃음꽃이 피어났다. 왕젠고는 오랜만에 느껴보는 평화와 행복에 감사했다. 그는 창밖으로 보이는 청두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수많은 불빛 속에는 여전히 외로움과 아픔을 간직한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이제 알고 있었다. 아무리 짙은 어둠이라도 작은 등불 하나가 모이면 세상을 밝힐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는 기꺼이 그 등불 중 하나가 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의 디지털 황혼은 이제 따스한 희망의 빛으로 물들고 있었다. Current Part Characters 2633, Total Characters 27273. 왕젠고의 활동은 청두시 정부 관계자의 귀에도 들어갔다. 시에서는 노인 대상 금융사기 예방 캠페인을 기획하고 있었고 왕젠고의 경험과 전문성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들은 왕젠고에게 캠페인 자문 역할을 정식으로 제안했다. 처음에는 공적인 자리에 나서는 것이 부담스러웠지만 그는 더 넓은 범위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다. 그는 제안을 수락했고 캠페인 기획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노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교육자료 개발에 아이디어를 내고 실제 피해 사례를 분석하여 예방 메시지를 다듬는 데 기여했다. 그의 노력 덕분에 캠페인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 텔레비전 공익 광고, 지하철 포스터, 지역 신문 기사, 그리고 복지관과 주민센터를 통한 순회 강연까지 다양한 매체를 통해 로맨스 스캠의 위험성이 널리 알려졌고 시민들의 경각심도 높아졌다. 왕젠고는 캠페인 홍보 영상에 직접 출연하여 자신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전하기도 했다. 영상 속 그의 진솔한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캠페인이 진행되는 동안 왕젠고는 뜻밖의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 그에게 사기를 쳤던 박지훈이 다른 금융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경찰에 붙잡혔다는 뉴스였다. 그가 왕젠고에게 접근했던 방식과 유사한 수법으로 여러 명의 노인들에게 거액을 편취한 혐의였다. 왕젠고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사기꾼이 잡혔다는 사실에 안도감이 들면서도 여전히 그의 범행으로 고통받고 있을 다른 피해자들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다. 그는 재판 과정에 증인으로 출석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법정에 서는 것은 두려운 일이었지만 그는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실현하는 데 힘을 보태기로 결심했다.
증인석에선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박지훈에게 속았던 과정과 그로 인해 겪었던 고통을 증언했다. 그의 증언은 재판부가 박지훈의 죄질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결국 박지훈은 중형을 선고받았다. 재판이 끝나고 법정을 나서는데 왕팡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아버지, 힘드셨죠? 잘하셨어요. 딸은 아버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왕젠고는 딸의 위로에 힘입어 무거웠던 마음의 짐을 조금이나마 내려놓을 수 있었다. 사기꾼에 대한 법적인 처벌이 이루어졌지만 그는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중요한 것은 피해자들이 상처를 회복하고 다시 일어서는 것, 그리고 더 이상 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사회 전체가 노력하는 것이었다. 세월이 흘러 왕젠고는 칠순을 훌쩍 넘겼다. 그의 머리칼은 더욱 희끗해졌고 걸음걸이도 예전 같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총명하고 따뜻했다. 그는 여전히 희망의 등불, 모임을 이끌며 로맨스 스캠 예방 활동을 계속하고 있었다. 그의 노력 덕분에 청두 지역의 노인 대상 금융사기 피해는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그의 이야기는 책으로도 출간되었다. 디지털 황혼의 그림자를 넘어라는 제목의 책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용기를 주었고 여러 언어로 번역되어 해외에도 소개되었다. 그는 더 이상 청두의 평범한 은퇴교사가 아니었다. 그는 로맨스 스캠의 위험성을 알리는 사회운동가이자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찾아낸 용기의 상징이 되었다. 어느 가을날 오후 그는 희망의 등불 회원들과 함께 복지관 근처 공원으로 가을 소풍을 나왔다. 붉게 물든 단풍 아래서 회원들은 준비해온 음식을 나누어 먹고 노래를 부르고 담소를 나누었다. 왕젠고는 흐뭇한 미소로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한때는 깊은 절망 속에서 헤매던 사람들이었지만 이제 그들의 얼굴에는 웃음과 활기가 넘쳤다. 선생님, 저희가 선생님 안 만났으면 어쩔 뻔했어요. 한 회원이 다가와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왕젠고는 손을 마주잡으며 대답했다. 제가 여러분을 만난 것이야말로 제 인생의 큰 행운입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등불이 되어 주었지요. 소풍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그는 서재 책상 앞에 앉았다. 책상 위에는 아내의 사진과 함께 손주들이 그려준 그림, 그리고 희망의 등불 회원들이 선물한 감사패가 놓여 있었다. 그는 창밖으로 지는 노을을 바라보았다. 황혼은 더 이상 쓸쓸하고 외로운 시간이 아니었다. 그것은 하루를 마무리하며 내일을 준비하는 평화로운 시간이었다. 그는 자신의 스마트폰을 열어 위챗을 확인했다. 딸 왕팡이 보낸 메시지가 와 있었다. 아버지, 오늘 저녁 식사 같이 하실래요? 손주들이 할아버지 보고 싶대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다. 물론이지. 금방 가마.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외출 준비를 했다. 옷걸이에 걸린 외투를 입으며 그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았다.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그 안에는 실패를 딛고 일어선 사람의 강인함과 지혜, 그리고 따뜻한 사랑이 담겨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디지털 세상의 그림자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는 그 빛과 그림자를 끌어안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자신의 황혼을 아름답게 물들여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의 발걸음은 희망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고 있었다. 왕젠고는 딸의 집으로 향하는 버스에 몸을 실었다. 창밖으로 익숙한 청두의 거리가 스쳐 지나갔다. 몇 년 전 절망감에 빠져 이 거리를 멍하니 바라보던 때가 떠올랐다. 하지만 이제 같은 풍경이 전혀 다르게 느껴졌다. 그의 마음속에는 감사함과 평온함이 가득했다. 딸의 집에 도착하자 손주들이 뛰어나와 그를 반겼다. 할아버지. 아이들의 천진난만한 웃음소리가 그의 피로를 녹여주었다. 왕팡과 사위는 따뜻한 저녁 식사를 준비해놓고 있었다. 식탁에 둘러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 왕젠고는 이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새삼 깨달았다.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 앉아 손주들과 놀아주는데 텔레비전 뉴스에서 금융사기 예방 공익 광고가 나왔다. 바로 그가 출연했던 광고였다. 손주가 신기하다는 듯 외쳤다. 와! 할아버지다! 왕팡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우리 아버지가 이제 유명인 다 되셨네. 왕젠고는 쑥스럽게 웃으며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는 자신이 겪었던 아픔이 이렇게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어쩌면 인생의 가장 큰 시련이 가장 큰 선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그는 몸소 체험하고 있었다. 저녁 시간이 깊어지고 왕젠고는 집으로 돌아갈 채비를 했다. 왕팡이 현관까지 따라 나와 배웅했다. 아버지,
운전 조심하시고요. 다음 주말에 또 뵐게요. 그래, 너도 아이들 잘 챙기고 너무 무리하지 말고. 부녀는 따뜻한 눈빛을 주고받았다. 예전처럼 서먹하거나 어색한 기운은 전혀 없었다. 서로를 향한 깊은 신뢰와 사랑만이 남아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왕쟁거는 다시 서재 책상 앞에 앉았다. 그는 컴퓨터를 켜고 새로운 이메일을 확인했다. 해외 독자로부터 온 편지였다. 그의 책을 읽고 큰 감동을 받았으며 자신도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구에게 책을 선물했다는 내용이었다. 그는 정성껏 답장을 썼다. 그의 이야기가 세상 어딘가에서 또 다른 희망의 씨앗이 되고 있다는 사실에 그는 가슴이 벅찼다. 그는 문득 자신의 위챗 프로필을 확인했다. 예전에 은빛 날개 시니어 동호회에 처음 남겼던 어색한 자기소개 글이 아직 남아 있었다. 그는 그 글 아래에 새로운 글을 남겼다. 안녕하세요. 왕쟁고입니다. 몇 년 전 저는 이곳에서 어둠 속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빛을 찾았습니다. 혹시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혼자 힘들어하지 마세요. 손을 내미세요. 세상엔 여전히 따뜻한 마음과 희망이 존재합니다. 그는 전송 버튼을 눌렀다. 그의 메시지가 디지털 세상을 통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와 용기를 전해주기를 바라면서 창밖의 밤하늘에는 별들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다. 그의 황혼은 그 별빛처럼 고요하고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조용히 찻잔에 따뜻한 차를 따랐다. 이번에는 한 잔만. 그리고 천천히 그 온기를 음미했다. 그의 마음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몇 달 후 청두시 정부는 왕쟁고의 공로를 인정하여 자랑스러운 시민상을 수여하기로 결정했다. 시상식 날 왕쟁고는 조금은 어색하지만 단정한 양복을 차려입고 시청 강당에 섰다. 왕판과 사위, 손주들, 그리고 희망의 등불 회원들이 객석